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비상 행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치며 결국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생각하면 어쩐지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할까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고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일반적인 병원과 똑같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버티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슬픈 표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해야 하는 현실에 자식들의 가슴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는 애써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굳어만 가는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회는 정말 기형적인 인구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많이 안 하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구당 아이가 한 명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노인층은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없고요. 이런 구조에서 지금 30대에서 40대의 사람들은 20년 뒤 60살이 되었을 때 70대, 80대의 부모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식이나 시집온 며느리가 부모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부모의 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굳이 힘들게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 요양보험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간병인이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법정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저귀 비용 등을 더하면 11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시설이 좋은 간병비를 8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10만 원이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설 운영이 잘 되지 않은 곳은 시설의 질보다는 간병비를 낮추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소하려면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등급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하는 의사도 없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중에서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실제로 지금 요양원의 구조는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서 20명에서 30명을 보는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공립 요양병원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대기한다고 해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양원은 종신형을 받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양원은 꼭 감옥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시설 내 학대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요양시설에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최상급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준비를 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이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독립입니다.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을 유지하려면 먼저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걷지 않으면 걷고 싶어도 못 걷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하반신이 가늘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찍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허리나 어깨가 굽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령을 들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무릎 높이까지 앉았다 서기를 한다거나 또는 누워서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등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줄넘기, 수영과 자전거 타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만 고른다면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균형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고 사망 원인 중 2위가 낙상사고라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발로 서기는 균형 감각을 익히기에도 효과가 있고 혼자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눈을 감고 오른발로 섭니다. 그리고 왼발은 무릎을 45도 구부린 채 지면에서 15cm 정도 높이로 듭니다. 두 손은 허리에 대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발 서기를 해보면 앞뒤 양면으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뻐근해집니다. 둘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음식을 씹으면 그것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치매 초기에는 장기 기억은 잘하면서도 단기 기억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하는 기관인 해마라는 부위가 망가졌거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떠올리면 그것이 해마에 자극을 주어서 해마의 기능이 퇴화되는 것을 막고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원합니다.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노래나 춤 등을 배우는 것이 모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것도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활기를 넘치게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과 자주 만나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늘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세요. 전문가들은 웃으면 뇌가 젊어진다고 말합니다. 웃음은 좌뇌와 우뇌를 같이 자극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뇌 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기지 않아도 억지로 웃으면 진짜 웃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가 시작되고 있을 시기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치매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울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현재를 즐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제2의 직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배워나가세요. 평소의 습관과 정신력이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한 독립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늙고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은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모두가 괴롭고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돈 문제로 시작해서 싸우게 되고 부양의 문제로 자녀들이 싸우게 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다가 갈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했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넷째, 잘 사는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3가지,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 행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